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케팅 믹스 4P 중에서 세 번째 유통, 플레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덕트랑 그 다음에 뭐였죠? 프로덕트랑 프라이스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플레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이 유통이라는 것은요 진짜 극변하죠. 예전에는 그냥 직접 가서 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상이 생겼습니다. 중간상. 그 다음에 중간상이 넘어서 이제 온라인 그런 시장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구매하게 되는 이제 중간상이 이제 실물로 존재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 그 다음에 뭐 편의점 이런 것들도 다 중간상이겠죠. 실물만 존재하다가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이제 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이 유통. 이 유통을 그래서 중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상. 이 중간상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유통이 변화되는지를 보는 건데, 자, 우선 마케팅 경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로라는 것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있을 거예요. 제조업체. 그래서 과자 한 봉지를 만드는 제조업체, 뭐 오리온, 농심,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롯데제과, 혜태, 뭐 그런데 이거를 직접 우리가 혜태 가가지고 롯데제과 가가지고 우리 사지 않죠. 어디서 사는 거예요? 중간에 마트가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마트로 보내는 거죠. 우선 그 다음에 이 마트에서 그 소비자,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업체가 이 중간상한테 팔고 그 다음에 이 중간상이 사서 이 중간상이 소비자한테 파는 형태가 됩니다. 이 중간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 경로가 복잡하게 되니까 뭐 물류비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상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이 유통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 경로 있죠? 이렇게 가는 길, 제조업체부터 소비자한테 가는 길이 중간중간에 유통업체를 끼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몇 개의 형태로 끼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경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시간, 장소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이다. 시간, 그러니까 제조하는 시간하고 내가 소비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 유통 경로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라는 것도 소비하는 장소와 생산하는 장소가 다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시간의 차이 때문에 뭐가 생겨나냐면 창고, 보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보관. 일정 기간 보관해 놨다가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에 소비자가 실제로 사고 싶을 때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의 차이가 바로 이 보관과 관련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장소. 이 장소, 내가 생산하는 장소와 소비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 일반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뭐가 발달하냐면 운송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의 차이, 그러니까 장소의 차이 때문에 보관, 운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보의 교환 이런 것들 밑에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게 생기게 되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형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최초에 빵을 만들 때는 10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빵을 100만 개 만들었어요. 근데 소비자는 100만 개 다 삽니까? 아니죠. 그 중에 한두 개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형태와 소비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소비자한테 줘야 될지 이게 100만 개를 다 주고 그 중에서 가져가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중간상에다가 한 10개 놓고 그 중에서 소비자가 한 개 사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유통경로의 구성원. 여기서 구성원이라는 것은 제조업체, 중간상, 소비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성원은 거래 촉진, 보관, 그 다음에 정보 교환, 금융, 관계 유지와 같은 거래가 완성되도록 도움을 준다. 즉 거래를 촉진하는 거예요. 중간상의 역할이 딱 그런 겁니다. 거래를 촉진하고 보관도 중간상의 역할이죠. 여기다가 보관해 놓은 거예요. 제조업체가 중간상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정보도 교환하고 소비자가 정보를 빨리빨리 교환할 수 있겠죠. 제조업체가 소비자와 정보를 교환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조업체 회사에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힘들다. 중간상이 그러한 역할도 한다. 그 다음에 금융, 관계 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요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로를 한번 보면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4번 경로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완전 다이렉트죠. 다이렉트 경로. 요거는 중간상이 끼는 형태 2, 3, 4인데 근데 4번으로 갈수록 중간상이 많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경우 있죠.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그 경로를 우리는 통합적 유통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로 1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합적 유통 경로라고 부릅니다. 통합적. 반대말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2, 3, 4를 우리는 독립적 유통 경로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통합적이라는 말을 일단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 자, 그러면 유통이 왜 필요하냐? 잘 보시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 왜 중간에 끼는 게 좋냐? 여러분 잘 보세요. 제조업체 1, 2, 3 이렇게 했습니다. 소비자 A, B, C 이렇게 소비자 3명, 제조업체 3명이에요. 그랬을 때 나 1번의 그 제품이 좋아, 2번의 제품이 좋아, 3번의 제품이 좋아 3가지, B도 3가지, C도 3가지. 제가 방금 그린 선의 합은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9개. 9개의 어떤 거래가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1번 여기를 제조업체라고 할까요? 이제 1번, 2번, 3번 이 제조업체가 있고 이제 중간 유통 경로에 여기 있는 중간상 한번 껴보면 이렇게 되죠. 1번이 A한테, 2번이 일단은 1번이 M한테, 2번이 M한테, 3번이 M한테 일단은 주고 그 다음에 M에서 A, B, C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러면 여기는 몇 개입니까? 선이 6개죠. 거래의 수가 이 중간상 때문에 더 작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간상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중간상이 그 거래를 촉진시키고 그 거래를 좀 더 복잡하지 않게 좀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 경로의 전략을 한번 볼까요? 전략. 이게 뭐냐면 일단 집약적 유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그 다음에 전속적 유통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집약적과 전속적 유통을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하면 되는데 요 세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세 개의 차이는 중간상의 수로 나눠 놓은 거예요. 중간상의 수. 그러면 집약적 유통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판매점이거든요. 가능한 많은 판매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략이에요. 편의점이죠. 편의점. 편의점 같은 경우에 여기는요. 여기는 벤틀리 매장. 벤틀리 매장은 뭐 서울에 한 개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편의점은 서울에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죠. 셀 수도 없잖아요. 벤틀리 매장은 서울에 한 개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중간상의 수를 매우 제한적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벤틀리 매장에서는 벤틀리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벤틀리 제조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벤틀리를 판매하는 중간상인 벤틀리 대리점이 있고 서울에 그 다음에 그 벤틀리를 사는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는요, 벤틀리를 사기 위해서는 이 벤틀리 매장을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벤틀리 매장 안에서는요, 벤틀리밖에 안 팔아요. 근데 편의점에서는요,
각종 다 팔죠. 치약, 과자, 술, 뭐 담배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팔잖아요. 제품의 수도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판매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략이 집약적 유통이고요. 집약적.